안녕하십니까. 두산공작기계 선행기술팀 이강재 부장이고요. 항상 뭐 해석이라든지 가상검증에 대한 인사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경청했던 CA 컨퍼런스였는데 오늘 처음 발표를 하게 됐고, 그 첫 발표가 또 키노트 스피치가 돼서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뭐 자료를 작성할 때 스크립트도 만들고 연습을 많이 못하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좀 연습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됐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자료의 내용은 수요 산업 제한 공작기기 개발을 위한 VPD 고도화 및 디지털 트윈 대회고요. 약 앞으로 한 25분 정도, 30분 정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발표를 하셨던 김철웅 실장님께서는 매우 깔끔하게 발표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이렇게 좀 화두가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또 이쪽 분야에서는 많이 모르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왜 왔고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비해서 공작기계에 대해서는 좀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공작기계와 관련 산업들,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회사가 제품 개발할 때 사용하고 있는 MPD, VPD의 피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가치, 제한적인 요소, 그거에 대한 대응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활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VPD 해석 아이템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지, 또 실제 적용할 때 문제점들을 발생하기 때문에 강화하는 전략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고민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사실 디지털 트윈은 맨 마지막에 넣었는데, 디지털 트윈은 사실 위 말씀드린 VPD의 방법론하고 완전 구분되진 않지만 공작기계의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제 이력을 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원래 분야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공작기계 요소라든지 공작기계 쪽, 공정 쪽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실제 제가 2008년에 두산 인프라코어 입사하면서 기술원에 그때 GM에서 도입하는 MPD, VPD 프로세스가 막 런칭되고 강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해석 기술보다는 해석 기술을 석사나 박사 때 일부 쓰긴 했지만 장비에 대한 도메인 나레지 이해가 높은 어떤 그 전문가로서 입사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일단 가상 검증에 어떤 정확도를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도 이제 가상검증 고도화에 좀 포함이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가상검증 고도화라든지 활용 방안에 대한 그 업무를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선행기술팀에서 크게 큰 기술적 꼭지는 4가지인데, 가상검증 고도화를 통한 고도설계 기술, 그리고 구조 외에도 요소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수요 산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작기계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또 다른 가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설계 최적화를 위한 VPD를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순 구조가 아니라 메카트로닉 시스템인 공작기계에서의 통합 시뮬레이션 및 디지털 트윈을 통한 실질적인 성능에 대한 최적화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두산공작기계가 메탈 커팅에 대한 장비 솔루션을 개발했지만, 최근에는 AM 하이브리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 공정에 대한 장비 솔루션도 만들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디지털 어떤 가치를 적용해서 장비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크게 이 3가지가 반통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디지털로 데이터가 마련되고 디지털로 모델화시켜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오른쪽 녹색 부분에 도메인 날리지 쪽이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곳을 많이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저희는 다양한 커스터머를 만나서 수요가 원하는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커스터머 니즈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또 시뮬레이션 솔루션에 관련된 전문가분들 또 업체분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구상하는 그 피직스를 모델화시키고 데이터시키는 효율성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가치가 뭉쳤을 때 생산 제조에서 요구되는 어떤 경쟁력을 공작기기가 제공하는데 이런 것들을 VPD 밸류로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공작기기가 좀 자동차에 비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나오게 되면 약간 소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산 공작기계는 45년 전에 대우중공업에서 시작을 했고요. 탑티어들을 통해서 기술 협력을 해서 수요사업이 원하는 그 장비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수요사업의 특징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여기는 지금 16년 기준으로 300기종쯤 되는데 현재 400기종이 넘습니다. 1년에 한 20대에서 30대의 신기종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론트로딩이 매우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죠. 그리고 생산제조가 필요한 여러 그 산업 국가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좀 마련하고 있고 16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로 한 5위 정도인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20년부터는 3위가 됐다는 얘기가 있고 올해 한 2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분야는 아니지만 가장 크게 자동차, IT, 에너지, 항공 쪽에 많은 좀 커스터머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밸런스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걸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작기기 시작은 커스터머와의 논의부터 시작되는데 실제 두산 공작기계의 대표적인 커스터머군을 보게 되면 오토모티브, 에어로스페이스 등등이 있는데 실제 수요 산업에 따라 가지고 요구되는 성능의 특징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오토모티브는 고정 미디어이 되고요,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많은 프로덕트를 만들기 때문에 양산성이 마련돼야 되고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부품, 난사태, 다자유도 등등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저희가 발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각 수요 시장이 원하는 어떤 경쟁력을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커스터머가 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실제 우리가 이제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한 컴퍼니 매저를 바꾸는데요. 공작기의 특징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확도라든지 생산성, 플렉시빌리티를 볼 수가 있고 최근에는 범용 장비가 아니고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 커스터머 유저 프로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델에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펀더멘탈 퍼포먼스 인덱스를 좀 정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크게 다양한 수요 산업을 대응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발표자분처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QCD,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실제 다양한 수요 산업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개 이상의 제품을 빠르게 전달하려는 목표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매우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따라서 VPD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VPD가 공작기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수요 산업별 그 QCD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각각의 커스터머가 요구하는 그 프로덕트의 퍼포먼스를 얼마나 적당한 가격에 빨리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수요 산업은 요즘에 어떤 가치가 5년, 10년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2, 3년 동안에
가치가 유지됐다가 사라지고 다시 생성되는 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비 개발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그 수요 산업에서 가치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을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빨리 좋은 요구되는 목적의 장비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프론트로딩 개념이 적용돼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 새로운 건 아니겠죠. 여기서 CA 컨퍼런스는 많이 이제 논의된 부분들인데 공작기계에서는 실제 아직까지도 몇몇 회사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품 개발하고 있는데요. 프로토에서 시험 결과를 보면서 장비를 평가하고 개선하고 다시 활용하고 하는 루프가 또 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요 시장까지 대응이 늦어지는 편인데 가상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근원적인 설계 최적화를 구현하고 적당한 가격에 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작기계 회사 두산공작기 같은 경우에는 VPD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 좋은 점이 몇 가지 있고요.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운 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 산업처럼 대기업이 있는 그런 산업군은 아니기 때문에 VPD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내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우중공업에서 시작을 했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VPD를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만들 때 같이 고민을 했고 같이 소프트웨어를 투자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데요. 그때 건설기계, 엔진 공작기계가 해석을 했을 때 레슨들을 같이 쉐어하는 부분들을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상당한 엔지니어의 그 퍼포먼스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중요한 것들은 저희 회사에 보면 좀 분석 연조가 좀 많은 편인데 연수 한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 선배 사람들하고 놀아다 보면 이 장비에 대한 그 도메인 알레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또 공작기계 회사이기 때문에 공작기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산업이 요청하는 그 장비들을 다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소량이지만 빠르게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야 되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가공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컷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야 되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제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견 중소기업 업체가 갖고 있는 리스크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런 투자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들이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VPD 항목들이라든지 개선 항목들을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MPD, VPD 프로세스고요. 개발 관리부터 설계가 진행되고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들을 많이 보셨던 이런 프론트로딩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저희 장비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20대 정도 새로 개발하지만 어쩔 때는 40대까지 개발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저런 5개의 스테이지를 다 거치는 프로세스를 거치진 않고 완전히 신규 컨피규레이션이라든지 신규 마켓, 새로운 가치 분야에 대해서는 스트릭트하게 진행하지만 모델의 변동 폭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켓 수준에 따라 가지고 타입을 나누어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DPD 해석 아이템들은 간략히 설명드릴 텐데요. 공작기계에서의 키는 저희가 공작기계를 통해서 어떤 파트를 마련하고 정확하게 마련하고 생산성 있게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정밀도 측면에서 스태틱 스태프니스라든지 디플렉션, 디포메이션에 대한 해석 항목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작기계는 무엇보다도
외란이 발생하는 절삭을 대응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스티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실제 파악된 다이나믹 특성에 따라서 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오퍼레이팅 컨디션에서 얼마나 깎을 수 있을지, 진동은 발생할 수 있을지, 저감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작기계를 보시게 되면, 혹시 공작기계를 가까이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구조물에 스핀들이라는 회전체가 붙어 있는데요. 그 회전체는 매우 델리케이트하고 외란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고속으로 돌기 때문에 회전체의 베어링이라든지 실제 스핀들에서의 여러 가지 평가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의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사실은 핵심 부품들이 다 아웃소싱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언서튼티가 사실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베어링 업체라든지 아니면 시험하는 관련 팀하고 다양한 코릴레이션 통해 가지고 사용 가능한 컴피던스 레벨을 확인해서 맞는 시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스핀들과 똑같이 모션을 만드는 이송기에 대해서도 직선, 회전, 이송기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빠르게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지 평가하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이 실제 공작기계가 허공에 떠 있거나 아니면 정반에 있지 않고 사용자 관점에서 설치될 때 다양한 지면에 설치되기 때문에 실제 장비는 정적 상태의 지지부 발력이라든지 움직임 때 발생하는 가감속 시에 어떤 발력 형성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공장에는 이제 콘크리트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런 조건들은 최소 어느 정도 돼야지만 목표 변형을 줄일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해서 사용자한테 제공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변이가 공작기계에서 매우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도 측면에서 시스템의 내부 발열원이나 외부 온도 변화가 다음과 같이 이제 온도 변화를 통해서 열변이를 만드는데요. 실제 장비가 짧게는 한 2, 3m, 크게는 한 30m짜리 장비가 목표가 20마이크로 이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열변이가 실제 해석을 통해서 열변이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고정을 소형성으로 만들어서 실제 장비가 만들게 되면 보정할 수 있도록, 선형 보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그런 해석과 최적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동 요소인 기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위에 보시는 여러 가지 전동 요소가 다양한 축으로서 연결되어 있는데, 전자로차에 대한 부분, 미스얼라이먼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어부에서 발열, 강도, 수명, 소음에 대해서도 판단해서 아직까지는 기초 설계라든지 상세 설계에서는 많이 적용하지 못하지만 실제 플러터가 발생했을 때 판단해서 문제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해서 개선시키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대표적인 VPD 해석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몇몇 케이스들은 조금 더 좋은 사용자 기반의 어떤 평가를 조금 더 모사하기 위해서 커플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연성 해석이죠. 아니면은 통합 시뮬레이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열변이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CFT를 통해 가지고 내부 외부 발열 요소를 판단해서 해석을 수행하고 도출된 온도 프로파일을 구조 해석에 입혀서 어떤 수준의 열변이 나는지 선형성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확인을 하고 실제 장비가 만들어지면 최종적으로 열변이 보정을 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부분에 당연히 이제 센서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센서 위치는 어디가 최적점인지를 해석을 통해서도 제한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아니라 저희의 이제 가까운 커스터머는 해석자한테 있어서 설계자가 제대로 된 장비를 만들고 싶어하는 목표에 따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용자,
즉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이나 품질에 대응하는 해석을 해줍니다. 따라서 단순 구조 해석이 아니라 그 시스템의 동적 정적 모델하고 제어 모델 그리고 절삭 공정 모델을 연동하는 작업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심 있는 소재라든지 절삭 DB 그리고 동감성, 장비의 동감성을 반영해서 지금 너가 원하는 소재, 너가 원하는 파트 가공에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는지 절삭성을 예측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제어 담당자는 제어 개인을 튜닝하게 되고, 설계자분들은 설계 변수의 민감도를 통해서 조정하게 되고, 문제들을 해결해서 장비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건 생산성 측면의 부분들이 컸는데, 실제 정밀도 측면에서 그리고 표면 품위 같은 경우에는 잔류 진동이라든지 가감속 특성이 매우 중요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스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킨 커플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요. 공작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라든지 중요 요소가 한 1000개 이상 붙어 있기 때문에 연결부에 그 MCK 데피니션 아이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구조물들을 쌓아 올라가고 조립하는 순서대로 테스트를 하고, 그때 해석 모델하고 비교하면서 저희가 뭐 이제 동적인 고정 측면에서는 맥이나 프렛 같은 값을 비교하면서 튜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 어떠한 그 파라미터들이 잔류 진동이나 가감속 특성에 영향을 주는지 민감도 확인을 하게 돼서 이 장비가 구현할 수 있는 최대의 개선폭, 그리고 현실적으로 QCD를 만족할 수 있는 개선은 뭐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 항목들 그리고 통합 시뮬레이션의 기법을 대표적인 그 수요 산업별로 약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항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의 10배에 해당하는 부품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가공에 대한 부품이 많고 매우 빠르게 가공을 해야 되고요. 실제 항공 부품들은 일반 주축, 주물이라든지 이런 일반 철개가 아니라 안삭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삭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화시키는 부품들이 많아서 형상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항공 엔진에 들어가는 블리스크 가공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그림처럼 단순 3축이 아니라 5축 가공기가 필요한데요. 동시 5축 가공기가 필요한데 안정성을 위해서 열변이 안정성 기술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시뮬레이션을 구현해서 실제 그 난삭 소재를 적용했을 때 절삭력 특성, 진동 특성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공정 모델을 다양화시켜서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작업자가 어떠한 툴링, 어떠한 공정을 적용하면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제안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밀규명 같은 경우에는 정밀규명을 통해서 정확성 있는 형상과 표면 품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열변이 저감과 선형화가 매우 중요하고요. 또 표면 조절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동 저감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 아니면은 댐핑 메커니즘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통해서 파악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작 기계는 절삭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 시뮬레이션 통해서 퍼포먼스를 판단하고 저희가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떤 회사이고 수요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어떤 시뮬레이션 방법을 쓰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법들이 VPD 안에서 다 성공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개선 포인트들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는 무슨 개선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원에 있다가 이제 공작기계에 포함된 게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때 저희 전무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저희가 이제 가상검증을 강화하는데 힘도 됐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아찔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이제 프로토리스 개발이 됐겠는데, 프로토 없이도 가상검증으로만 장비를 개발하고 싶다. 이광재 부장님 좀 해주세요. 그걸 제가 이제 찰떡같이 말씀을 드렸고, 예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설계자가 아니라 커스터머를 위한 옵티마이제이션 해달라.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축을 보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VPD를 진행하기 위한 해석 아이템들을 계속 개발하는 것, 그리고 개발된 아이템들의 컴피던스 레벨을 올리는 것, 그리고 단순 구조가 아니라 정밀 요소라든지 회전체에 이러한 해석 아이템들을 반영시켜서 확장시키는 것, 이런 세 축을 좀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가상검증이 적용되기 전부터 있었던 실검증, 프로토가 만들어지면 실검증을 하고 있는데, 실검증은 사실은 소비자가 원하는 퀄리티 인덱스, QI에 가까운 실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검증은 설계자를 위한 퍼포먼스 인덱스에 가깝고 두 가지 차이의 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분류 작업을 하고 상호 간의 영향 인자를 판단해서 가능한 그 버추얼 어세스먼트 항목 PI를 QI에 가깝게 하거나 상관관계를 매칭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항목들이 정의가 되면 컨피던스 레벨이 현재 이러니 2, 3년후에는 어떻게 올리겠다? 최종골은 무엇이다? 그리고 장비군의 그러한 항목들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다? 이런 작업들을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룹까지 나누면서 열심히 했는데, 실제 이제 버추얼 어세스먼트 매트릭스까지 만들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설계자들까지 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해서 한 3년 정도는 열심히 저만 믿고 따라해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제가 해석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 강력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 한 예를 들면 베어링 스팬들 시스템 같은 경우에 세부적인 해석 항목이 이렇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컨피던스 레벨에 대해서 목표는 언제까지 무엇이고, 각각의 컨피던스 레벨 상에서 할 수 있는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갭을 목표 CL로 그러니까 컨피던스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 기술들이 있겠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 TRM에 반영해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품이 빠르게 최적화되고 성능 달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은 있지만 저희 팀은 한 3년 정도 믿고 왔던 여러 팀들이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VPD냐, VPD를 하는데 왜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빨리 안정화시키지 못하느냐, 가상검증이 제 역할을 못하고 엉망인 게 아닌가, 가상검증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해석 작업을 더 빨리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실제 이런 고민들을 작년 말까지도 계속했던 것 같은데, 테드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들도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받아들이고 변화를 좀 추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뭐 잘 아시는 강명식 교수님의 자료를 통해서 실제 피지컬 모델이 저희가 이제 가상검증에서 운영하는 해석 모델화 시킬 때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석하는 사람도 크게 인지를 안 하고 있었죠.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설계자라든지 평가자들한테도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석 모델화 시키면 몰리 모델하고 매우 비슷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모델이라는 건 또 해석 모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즉 가상 검증을 위한 복잡한 3D 모델뿐만 아니라 실험 모델이라든지 평가팀에서 아니면은 단순히 뭐 엑셀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경험이 많으신 분의 어떤 그 노하우 모델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지 않았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해석 모델 상에서 입력 데이터들이 있는데, 입력 데이터에 오류를 발생하는 영향인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 부분들을 좀 인지시켜주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단순히 미친 듯이 CL만 올리는 것은 아니겠구나 라는 것들을 설득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산공작기계 장비에 같은 장비에서도 평가 방법이나 평가제에 따라 가지고 실내 검증 결과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검증 값을 레퍼런스로 잡아서 가상 검증에 시혜를 맞춘다는 게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고, 또 호기간, 같은 모델이지만 호기간의 편차가 왼쪽 위에 보시면 개선 전에도 편차가 어느 정도 있고요. 개선 후에도 발생하는데 실제 그 값의 편차가 해석적인 개선 폭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적인 시혜만 올리는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논의가 당연히 이제 강조되겠고요. 실제 저희가 조금 더 앞서 있는 타티어 업체인 DMG 같은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좀 판단했을 때 DMG의 그 미국에 있는 데이비스 공장하고 일본에 있는 이가 공장에서도 저희와 유사하거나 어떤 부분 더 큰 편차를 발생시켜서 결국에는 해석 항목은 정확성을 올려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했게 됐고요. 그래서 동시에 그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해석 신뢰성을 향상하는 것은 항상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상 모델, 해석 모델의 현재 수준을 이해하고 그거를 개발 시점에 잘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러한 전략을 좀 지향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직 전략적인 부분이지만, 예전에 프로토가 만들어지고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일부 해석해가지고 개선했던 적도 있었지만, 현재 상태는 뭐 기본 설계나 상세 설계 단계에서 시스템 레벨에서 해석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최적화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수준은 컨피던스 레벨이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품들은 부품단에서, 아니면은 개념 설계를 위해서 1D 시뮬레이션들을 수행하는 방법론을 앞으로 현재 방식과 함께 공동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열변 해석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의 연석, CFT, FEM 연성 해석은 상세 설계가 나오고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세 설계에서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일부 떨어질 수 있지만 열전날 FEM 해석을 통해서 민감도가 높은 요소의 안정화를 구하는 그런 전략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PD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몇 페이지들은 제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공작기계 입장에서는 뭐 가상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공작기계 장비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장비 한 대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화된 라인을 전체 살 수도 있고, 팩토리를 뚫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당사의 디지털 트윈 계획은 매우 광범위한데, 오늘은 가상검증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제한적인 설계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최근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솔루션들의 기능들이 적용되면서 이상적인 설계 및 제조가 가능해졌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각각의 그 기능들은 공통적으로 보면
이런 솔루션이 디지털 모델하고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됐을 때는 설계자나 아니면 사용자, 그리고 사용자가 앞으로의 그 추가 메인터넌스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VPD의 개념을 좀 다시 한번 갖고 왔고, 첫 번째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개념은 커스터머 사이트로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통합 시뮬레이션을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저희가 적용한 센서로부터 사용자가 보유한 장비의 노후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적용되고 있는 컵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실제 작업자는 최적 조건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 모델을 운영해서 다시 평가하고 최적화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용자한테 판매되기 전에 이 장비는 어떤 퍼포먼스까지 낼 수 있다는 것들을 버추얼하게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의 디지털 트윈도 가능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기획 단계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공작기계는 유사한 구조로 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화되어 있는 유사 장비를 기획 단계에서 운영해서 아까 이제 저보다 먼저 발표하신 그 김 실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 항목들이 기획 단계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목적으로서 디지털 트윈도 지금 고려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용자 사이트에서 가상화된 머신을 저희가 갖고 있을 때 그쪽에 센서로부터 받은 조건들 어떤 공정을 운영하는지를 파악해서 가공 최적 조건을 저희가 다시 리칼큘레이팅해서 제안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산성 측면에서 강조할 것인지 금액 차원에서 강조할 접근이 따라가지고 목적 함수를 변경해서 제안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그 3D 프린팅 하이브리드 장비인데요. 보시게 되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실제 공정을 검증할 수 있는데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는지, 적용되어 있는 공정은 최적화되어 있는지, 불량 감소를 통해서 목표하는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DMG 모듈 부분에서 간단히 넘어가면 DMG 모듈도 벌추얼 머신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 사용자나 아니면 오퍼레이팅 하시는 엔지니어가 가상으로 머시닝을 수행해서 어떠한 생산성과 품질을 만들 수 있겠다 예측해보는 그런 부분들, 또 특히 코로나 상태에서는 교육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가상으로 교육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는 그 하이브리드 장비에 제가 갖고 있는 지향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 부분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실제 이 하이브리드, 적층 기반의 하이브리드 장비는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파우더는 뭘 사용해야 될지, 내가 만든 형상은 적층으로서 기계적으로 안정한지, 공정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고, 공정에서 최적화를 위한 캠도 운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전 안정화가 진행되고 나서 실제 적층할 때도 많은 외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풀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 프로세스나 밸류체인을 디지털로 연결시켜가지고 제공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도 실제 디지털 트윈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두산 공작 기계가 지향하는 어떤 궁극적인 모습을 잘 대변할 수 있어서 오늘 발표 마무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